안녕하세요. 안재현 약사입니다. 잘들 지내셨죠?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, 요즘. 저는 추위를 너무 싫어해서 요즘 좀 따뜻해지니까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. 그건 그렇고 오늘은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한 공지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나서 오늘 메인 컨텐츠 졸피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현재 1년 정도 그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TV에서 개인 방송을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.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프리카 TV하고 그 유튜브 생방송하고 동시에 진행을 좀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유튜브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겠지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. 안재현 약사 유튜브 생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제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 중이신 분들은 제가 방송 시작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가는데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간단한 공지 말씀 드렸고요. 오늘은 불면증에 정말 많이 처방되고 있는 그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라는 약 성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졸피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정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의약품인데요. 이 졸피뎀을 마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뭐 악마의 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마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마약은 아니고 현재 향정신성 그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. 졸피뎀을 복용했을 때 우리가 잠이 들게 되는 원리는 우리 뇌 속에 그 가바라는 신경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잠이 들게 만들어요. 평소에 잠이 안 와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약국에 조절하러 가시면 약국 약사님들이 환자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약을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복용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졸피뎀이 약효가 좀 빨리 나타나요. 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졸피뎀을 복용하시게 되면 약효가 좀 늦게 나타나요.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효가 언제 나타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졸피뎀이라는 불면증 치료제는 꼭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처럼 졸피뎀은 그 수면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나는 약이지만 우리가 약을 복용하고 나서 2-3시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복용했던 양의 절반 정도만 우리 몸속에 남아요. 이것을 약물의 그 반감기라고 합니다. 이처럼 반감기가 짧다는 말은 그 약효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인데 졸피뎀은 다른 일반적인 수면제들에 비해서 수면 자체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용은 좀 약해요. 그래서 졸피뎀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나서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서방형 그 의약품도 나와 있습니다. 졸피뎀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약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그 효과적인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. 7, 8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을 안 하게 되었어요. 안 하게 되어 있고 18세 이상 일반적인 성인은 하루에 10mg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10mg의 절반인 5mg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5mg을 안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10mg으로 이렇게 늘리면 돼요. 다른 수면제도가 마찬가지로 졸피뎀도 의존성이 아주 강한 그 성분이에요. 보통 중독된다 그러죠.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시면 안 되고 약의 설명서에도 보면 그래서 4주 이상은 복용하시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졸피뎀은 아주 심각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,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약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약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건다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수면 운전이죠.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.
하여튼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.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졸피뎀 성분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정말 무서운 부작용이죠. 그 과거에 그 자살한 연예인들 중에 졸피뎀을 복용한 분들이 꽤 많아요, 실제로. 마지막 세 번째로 졸피뎀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이 있어요. 중독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을 갑자기 중단하시게 되면 초조해지거나 뭐 불안하거나 아니면 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이런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요. 꼭 마약 같죠. 졸피뎀이란 의존성 아니면 뭐 중독성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나타나요. 어떤 분들이냐면 첫 번째, 약을 자기 임의대로 의사 처방을 무시하고 추가로 약을 막 복용하는 경우. 의사가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를 복용하려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고 2알, 3알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약을 아주 장기간, 졸피뎀을 장기간 복용하신 경우 의존성이 더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소에 술을 엄청 자주 드시는 분들, 아니면 졸피뎀 이외의 다른 약물에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졸피뎀을 복용했을 때 이런 의존성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나타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중요한 부작용 이외에도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, 뭐 피로감도 느낄 수가 있고, 어쨌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졸피뎀은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저녁에 술을 드시고 나서 그 상태에서 잠이 안 오신다고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면 졸피뎀의 그 진정작용이 엄청 증가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술을 드신 날은 그날 밤에 졸피뎀을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. 졸피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무서운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수면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나 약사의 그 지시사항에 좀 잘 이렇게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. 예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. 안재현 약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